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온기가 강남을 넘어서 강북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북의 아파트들 중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이제는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끌시끌한데요. 자, 과연 하반기 부동산 시장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의 규제로 멈춰설지 또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머니맨입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맨 힘차게 문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SNS에 토마토TV 또는 머니맨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세요. 또 저희가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호원 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초복이잖아요. 네네. 네, 사실 지난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 좀 몸보신 좀 하셨어요? 지금 초복이 옛날의 초복과 지금 초복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초복이나 중복이나 말복에는 고기류, 육류, 보신제 네. 이렇게 먹었지만 요즘 초복, 중복, 말복에는 이제 고열량이 아닌 저단백 이런 식품을 더 먹죠. 몸에 저단백으로. 건강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속 쌓일 수 있는 열량을 좀 덜어내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자체도 과거에는 건물의 시장이었다면 네. 이제는 토지의 시장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파트 시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들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더운 여름에 또 시원하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요,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의 여의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에 인천 지역부터 만나볼게요.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 15일 월요일 1시 30분입니다. 인천 엔타스 파티앤웨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인천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16일 화요일에는요,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더운데 또 대구는 특히나 더 더운 지역이잖아요. 자, 그럴 때 시원하게 또 여러분들께 더 든든한 정보 드릴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올라와서요. 여의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은 어디인지. 자, 세미나는 모두 동일하게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가장 이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 적용을 하겠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었고요. 민간에는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마지막 카드가 되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카드가 나오게 되면 내수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지막 카드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국토부에서는 강하게 이걸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
가격 이상 분양가를 부르지 않도록 지금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종류에서 A를 포함한 B 혹은 C 아니면 D 이렇게 해서 그 규정에 맞춰서 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요. 아파트 시장을 억제하는 것 같지만 네. 조금 길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수도권, 지방권으로 좀 확대시켜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장일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2007년도에 먼저 도입이 됐었던 제도였던 거잖아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면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83년도에 강하게 한번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조금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86년, 88년도에 아시안 게임, 월드컵 네네. 이때 경기도 부양이 되면서 또 한 가지는 83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공급량이 굉장히 줄었었다. 그때 기준으로 잡으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약 165만 원, 4만 원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 분양을 해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공급되는 양들이 약 40만 호씩 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렇게 규제를 확 넣다 보니까 약 24만 호 정도 공급되는 이런 추세를 나타냈죠. 네. 그래서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확 줄었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86년, 88년에 경기 호황이 오면서 수요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확 가격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기 신도시를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목표로는 200만 호 네. 공급 계획, 실제로는 160만 호 정도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확 일어나는 불길을 잡았었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들썩해서 올라오는 시장을 2017년도에 한번 이렇게 눌렀던 이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 풀었던 게 2014, 15년도에 네. 이거를 또 완전히 완화해버렸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2015년, 16년, 17년도에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 그러네요. 그동안 또 네네.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네네. 급격하게 올라가는 맞습니다. 모습이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할 시점은 네.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로 눌렀을 때, 네.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리먼 브러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시장이 확 꺾였죠. 맞아요. 아파트 시장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기까지 확 빠졌다가 2015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무명무실 의미 없어졌기 때문에 해제를 좀 했었고요. 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부양책을 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양책을 썼다는 얘기는 자금을 많이 풀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잡으면 내수 시장이 꺾이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을 억제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토지 보상이나 아니면 사회 간접 시설들, SOC 사업들, 또 한 가지는 예타 사업이 올해도 지금 24조가 통과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또 부동산으로 이렇게 자금이 풀리는 이런 구조, 건물의 시장이 아닌 토지의 시장으로 풀리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찬물과 따뜻한 물이 적절히 이렇게 풀리면서, 그죠? 네. 우리가 욕조에 따뜻한 물이 받아졌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수 시장이 뜨거운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차가운 물이 받아진 데에 우리가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도권의 어떤 주택 시장이 조금 잠깐
차가운 기운이 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네네. 분양가 상한제 역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시장 상황까지 조금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또 우려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80년도에도 네네. 분양가 상한제 세게 때리면서 이제 좀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일단은 장단점으로 해가지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 대비 분양, 신규 물량을 쏟아내는 가격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안에 공급되는 양이 지금 3만 호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에 가격대를 상한을 준다고 하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대비 분양받는 게 훨씬 저렴하겠죠. 그렇죠. 일례로 강남이나 서초 예를 들자면 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대가 8천에서 9천, 많게는 1억대거든요. 평당 단가 기준으로 잡으면. 네. 그런데 분양가는 4천에서 높게 되면 한 5천 선에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청약을 받으면 이거를 시장에 다시 내가 받아서 입주 시기에서 내놓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더라도 한 적게는 4천, 많게는 5천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훨씬 시장이기 큰 차이를 때문에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확 몰릴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청약 시장이 과열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장에 몰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상한제가 정해지게 되면 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는 거의 없으니까요. 네.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개발하고자 하시는 그 주체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시행 주체도 될 수 있는 이 주체 자체에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시행 자체를 연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갔을 경우에 개발에 따른 개발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에서 차익이 좀 많이 났어. 그 많이 난 차익 부분으로 기존 주택자들이 개발에 따른 분담금을 좀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한정이 좀 지어지게 되면 네네. 개발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분담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단점이 또 있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공급량이 지금 당장 줄어드는 것보다는 2년 길게 되면 3년, 4년 후에는 실제 수요자를 충당시킬 수 있는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현재의 분양시장만 봤을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분양시장에 바로 입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공급 저하에 의한 짧으면 3년, 길면 4, 5년 후에는 수요층이 좀 증가하는 이런 구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이 빠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값이 올리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보는 이런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단점이지만 장점 위주로 보게 되면 네. 서울은 개발을 조금 억제시키고 있지만요. 지금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지만 수요층이 지금 없어서 걱정인 지역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이렇게 수도권에다 많이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 시장이 입주 시기, 즉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눌러서 공급이 떨어졌지만 입주 시기에 도래했을 때 3기 신도시가 그 뒤를 받쳐준다면 그렇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급반등해서 끌어갈 수 있는 시장을 네. 일부 수요층을 경기도권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울과 함께 수도권 전체가
도시가 이렇게 아우러지는 이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 자체는 좀 차가운 물이라면 경기도권은 뜨거운 핫한 물이다 이렇게 네. 보여져서 이 물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후에 적절히 이렇게 섞이면 따뜻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거부감이 없는 이런 우리가 시장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럴 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찾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또 오늘 머니맨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좀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기준이 강화된다면 근데 어쨌든 서울을 지금 조금 가라앉히려고 네, 이러한 맞습니다. 걸 네네. 내놓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영향을 받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당분간은 지금 현재도 지금 다른 지역들은 지방권에서 다 빠졌지만 네. 그래도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대대광. 네, 대대강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근간 기준으로 잡으면 10년 동안 공급량이 별로 적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적었던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시장 자체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멸실되는 율들이 좀 높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전, 대구, 광주는 조금 힘을 받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에서 좀 움직이게 되면 당분간은 대전, 대구, 광주는 조금 더 힘을 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상승 기주로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은 강하게 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사부터 시작해서 장단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짚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시면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천 지역에서 만나보는 세미나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에 인천 지역에서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인천 엔타스 파티앤웨딩으로 찾아가셔서 이야기 직접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의 또 다른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 지역으로 가볼 건데요.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앞으로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꼽아주셨으니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서울에서 만나볼까요? 서울 여의도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역시 시간은 똑같이 1시 30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 앞으로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거든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전화가 와 있기 때문에 좀 바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용인시 기흥구 농소동 네. 452번지 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거 전망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건가요? 네. 혹시 평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분양 면적이 27평이고요. 네. 전용 면적은 13.7평.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전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식센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혹은 입주가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 네.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 5월 정도, 내년 정도 가야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거든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조금 나가게 되면 SK 하이닉스 원산면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 편한 쪽, 그래서 지금 시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쪽으로 많은 인력들,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수지구청 쪽에서 광교 그 사이에 마북 경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지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만 평 규모 정도 되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한 5배 정도 크기, 이 정도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별로 멀지가 않아요. 교통도 굉장히 편한 위치에 지식산업센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노후에 자녀분들이 용돈 주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월세 딱딱 받으면서 용돈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계속해서 늘어난대요. 일자리 늘어나면 뭐 가치 상승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부터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이어갈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진리 네. 86-47, 46, 45번지 임야 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토지 가지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보유하신 기간이요? 한 11년 정도요. 11년 정도 보유하셨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래요. 한번 전망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경기도 네. 화성시의 토지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를 사실 때 기준으로 잡으면 한 10여 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거 사실 때는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 몇 동밖에 없었고, 그죠? 네. 네. 좀 황량했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누구 소개로 사셨는가요? 아마 주위에 그 당시 부동산 소개로 아마 기억이 그렇게 돼요. 예. 네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요, 자연 녹지 상태지만 위쪽으로는 평택, 아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예정이 되어서 한창 공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으로는 지금 소사 원시선이 지금 원시까지는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 밑으로 해서 서산 당진까지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이 지역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건물을 안 지어도요, 2, 3년만 갖고 가시게 되면 건물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개발하시는 분이 사실 때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싸게라도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땅 자체가 적당히 넓어가지고 건물 짓기도 좋고 앞으로 건물을 짓더란 팔던 2, 3년 정도 있다가 매던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하던 땅 자체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시청자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상담까지. 오늘은 좀 시작이 좋아요, 상담이. 다 좀 토지든 부동산이든 잘 가지고 계셔서 좀 저희도 기분 좋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기분 좋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한번 이어가 볼까요? 세 번째 상담은 문자로 네, 문자 말고 전화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가볼까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인천 서구 네. 석곤로 22번 길 네. 15-6 네. 가정동입니다. 가정동에, 인천 서구 가정동에 주택 소유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그 루온시티가 인접 토지에 지금 개발 중인데요. 네. 주변에 그 청라국제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이 좀 개발이 된다고 네. 하는데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오래 보유하신 주택이어서 앞으로 좀 개발의 호재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인천에 지금 아파트들이 잘 안 올라서 특정 지역 빼고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도 좀 별다른 지역입니다. 지금 인천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의 주택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언뜻 지도상으로만 보더라도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종 주거 지역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꼭 갖고 가셔야 된다. 일단 결정을 내드리고요. 지금 이 위쪽으로 지금 정부 관계 공공기관 청사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고 녹지 관계도 괜찮고요. 문화 상업 시설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쪽에 들어오는 이런 주거지 시장이 있다면 이쪽 밑쪽으로는 상업지와 문화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고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쪽 공원 쪽으로, 산을 끼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도로 건너편으로 오래된 아파트들, 주거지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단독주택지 가격으로 보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반절 정도 가는 가격, 딱히 어떤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정도 가격 가는 이런 구조에 전월세 시장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보다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지만 이 시장의 수요 시장은 오히려 기존 건물들, 기존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그 기존 아파트가 그냥 단순하게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아파트 시장 그 앞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을 또 들어가야 되고 주변이 굉장히 노후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2, 3년 후만 보게 되면 이 아파트는 정말 명품 이 지역의 주택지, 이 토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명품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 보지 마시고 중장기 시장 보자 이렇게 결정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세요. 네. 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여러분들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 지역이었어요. 인천 지역이 잘 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계양구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이면서 16,000세대 가까이 움직이다 보니까 계양구 주변에 그러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 즉 멸실되고 이주가 발생되는 그
가까운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네. 이번에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된 계양 테크노밸리 그 부천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지구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지금 쏟아지는 아파트 주거 시장에 또 한 번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인천 자체가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함께 늘어나면서 지금 공급되는 지역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상과 도로와 여러 가지 요건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 같은 인천이라고 하지만 네. 지역 구분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이 형태에서 지금 신규 시장이 공급되는 형태, 즉 어떻게 보면 주변의 아파트 시장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전월세 시장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주택지 네. 이런 지역들이 가격대가 뜨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신상권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권을 이미 조금 내포하고 있고 품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의 아파트 시장, 주거지 시장, 다세대 빌라 시장하고는 조금 별개로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20년이 된 되게 오래된 주택이잖아요. 네네네.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시간이 더 지금 오래 지나도?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땅의 시장은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고요. 땅의 시장은 올라가지만 건물의 시장 구조로 잡으면 10년에서 길면 15년 후부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가격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땅값이 건물의 시장 가격을 모든 걸 다 땅이 다 이렇게 내포하고 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가게 되면 건물은 제로,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원으로 되면서 건물은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건물 가격이 아닌 토지 가격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부동산이 리사이클 되면서 분양 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땅의 집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건물 집가 상승이 떨어지면서 건물값 떨어지는 것보다 땅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이렇게 인천 지역 상담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추가해서 도와드렸는데요. 인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거예요. 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안 오르지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인천에서 다음 주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 7월 15일에 준비되어 있는 인천에서 만나보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 엔타스 파티앤웨딩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손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해결 도와드릴게요. 다음 상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경기도 평택시 네, 홍원님 네. 8-6, 8-7, 8-11이요. 세 필지 토지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7, 8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로 가서요. 토지에 대한 전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뭐 7, 8년 전에 이 땅을 소유를 하셨다면 미래를 좀 쫙 내다보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땅값 올라간다는 소리가 절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역의 땅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생산관리 지역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생산관리 지역도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 짓지 마시고 조금 갖고 가시는 걸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네. 하는 게 또 좋을까요?
네? 건물을 짓지 않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요. 건물을 짓지 않고 이 땅 자체로만 꾸준히 갖고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값 올라가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개발 호재가 있나요? 지금 이 땅 자체로는 개발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접 도시 위주의 개발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우측이겠죠. 바라보는 우측. 이 땅 규조로 보시면 좌측 개념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청북지구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쭉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보시면 화양지구 평택의 안중지구가 교통 호재와 함께 물류 허브 단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 개념으로 지금 산업들 자체를 끌어당기는 이런 힘으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그 주변에 있는 땅 자체는 일단 개발 기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땅을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이 수용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을 수용하면서 막대한 수용 자금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게 되면 이 땅을 대토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그래서 네. 그 주변에 있는 땅의 집가 상승이 확 눈에 보일 정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고요. 자, 땅 자체를 수용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건물을 좀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건물이 그 안쪽에서 개발 기주가 움직여지면서 그 지역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게 되면 서서히 그 주변의 건물 시장으로도 눈이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 구조로 봤을 때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도 주변에 있는 땅들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계시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앞으로 3년, 4년 정도 있다가 건물 시장으로 들어가셔도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요. 대토 관계 또 주변의 개발 호재에 의해서 땅값 올라간다는 소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갖고 가시는 걸로 결정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죄송한데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네네. 이거 토지가 이게 도려번하고 너무 많이 꺼져 있는데 그걸 메꿔야 되나? 그냥 랩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흙을 넣는 것도 참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굳이 지하를 팔 수 없겠죠. 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푹 꺼진 만큼의 지하 역할을 할 수 있는 1층 혹은 반지하게 개념의 건물을 넣고 그 위부터 1층, 2층, 3층을 넣게 되면 오히려 땅이 더 이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가만히 놔둬도 땅값 오르는 시장에다가 흙을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요 평평한 택지 말 그대로 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가까운 지역 청북 안중, 화양 지역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쪽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고도 국제화도시, 삼성전자, LG전자, 브레이시티는 이미 2개월 전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네. 또 한 가지는 미군 부대까지 해서 엄청난 건물들이 지어지고 도시개발 기조에 가기 때문에 흙도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굳이 비싸게 돈 들여서 흙 넣을 필요 없다. 땅이 좀 꺼졌지만 그 자체로 개발했을 때 바로 1층을 안 올리고 지하 혹은 1층 반지하 개념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그럼요. 있고요. 그래서 네. 건물을 안 치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지역에다가 지금 흙을 넣을 돈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쪽에 미군 부대, 삼성전자, LG전자가 지금 막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평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거와 같은 논밭을 좀 더 사시자 이렇게 결정을 내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6하고 7하고 8-6하고 7은 맹지거든요. 네네. 맹지요, 네. 근데도 괜찮나? 이렇게 보십시오. 네, 간단하게 지금 도와드릴게요. 주변에 지금 건물들이 들어 앉혀져 있고요. 지금 현재 맹지지만 앞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 이 주변으로 도로들이 막 늘어나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맹지 땅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뜻 지적상에 보더라도 11번지는 맹지가 아니고 네. 지금
6번지, 7번지가 살짝 맹지로 보이는데 그 앞쪽에 지금 건물이 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조금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구조, 지역 주민들과 좀 협의하면 가능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맹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눌러놓고 가시자. 이렇게 결정을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네. 두시면 더 좋은 일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평택에 관련된 상담 매주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워낙에 개발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일단 평택은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많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세요? 하남시에 네. 꿈동산 실환아파트가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떨런지 하남. 네. 내년 말에 이제 지하철 개통한다는데 음. 향후 전망이 어떨런지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꿈동산 신안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호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번 전망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현 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호가가 살짝, 그죠?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자체로만 보시면 세대가 지금, 2000세대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1700세대 정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기에는 약간 설익은 감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예, 들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자니, 길게 되면 10년 가까이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교통 호재가 조금 발생되고 있는 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내년에 지하철 개통이 된다니까요, 말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 어떤 호재를 보시고, 예.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의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그 앞에 그 교산 신도시가 이제 다리 길 건너면 교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는데 네네네. 그때까지 가는 건 어떤가 싶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산이 이제 신도시가 움직이게 되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를 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 같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오래 남아있고, 건물 자체는 노후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삶의 질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호재가 다가올 때, 이때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현명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하철 개통되고 나서 하고 되기 전하고 어떤 게 매도 타이밍이 날까요? 되기 전에 하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 호재가 발생되기 전에는 미래 예치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 호재가 발생되게 되면 그 교통편으로 따라서 일자리 있는 쪽으로 사람이 더 빠져나가는 구조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교통 호재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 교통 호재에 따른 호재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에 손을 놓고 빠지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이사철을 노려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결정 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빨리 좀 매도 타이밍 좀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491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서울 양천구 목동입니다. 792-13번지고요. 3년 정도 보유했고 15평인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어떨지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양천구 목동입니다. 양천구 목동에도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제가 너무 빨리 지금 주소가 넘어가가지고. 그럴까요? 자, 네. 양천구 목동 현재도 좀 가격이 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서울 양천구 목동은요? 네. 목동. 지금 목동 자체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네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보유하시는 걸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잠깐만요. 주소지가 조금 양천구 틀렸는데 목동 792-13번지입니다. 13번지 네, 제가 3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고요. 네네.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제물포길, 이 지금 지하화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목동 1단지, 2단지, 3단지, 이게 곧 재건축 재개발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한다면 2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2년 후에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신규 어떤 아파트를 하나 더 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라는 얘기는 상업 건물도 들어가고 주거 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경리단길 혹은 가로수길처럼 이제 도시 변모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파르게 변모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권 자체도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하나의 어떤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건물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호실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한 2, 3년 후에 노려보셔서 신규 아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이었고요. 한 2, 3년 정도 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중한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128-85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 한 가지 더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볼게요. 예. 자, 오늘도 시청자님의 고민도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정확한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예, 경기도 네, 고양시 덕양구 네. 행준회동 행준회동 497-16번지입니다. 497-16번지고요. 어떤 물건 가지고 계신 거세요? 예, 창고 겸 저희들 공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인데 네네.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매도 타이밍이요? 참고로 제가 매수한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7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과 매도 타이밍 좀 궁금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고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확한 평수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예, 네. 저 대지 면적이 137평이고요. 네. 저기 건물. 건축물이 74평이
조립식 판넬로 건물이 알겠습니다.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창고 건물입니다. 이 지역의 전망과 함께 또 앞으로 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짚어드릴게요.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방송 네, 잘 듣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네네. 자, 여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인천 쪽 서운동 쪽에서, 서운지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혹은 부천 대장지구 쪽에서 전철이 2개 라인이 나옵니다. 전철이 2개 라인이 나와서 위쪽으로 해서 행주대교 건너편, 즉, 대곡역 쪽 주변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라인은 파주 쪽으로 빠지고 한 라인은 테크노밸리, 홍대 쪽으로 빠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라인의 어떤 교통 호재밖에 없지만 앞으로 가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GTX A로선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초 역세권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고요. 지금 현재도 옛날에는 여기가 자연녹지였는데 지금은 주거 일종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형태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 시장으로 내놔도 임대가 잘 나오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이쪽 지역에 아시는 분이 그 앞쪽에 이 안쪽보다도요. 이 안쪽 앞쪽에 또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쪽 지역에. 네.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을까 말까를 고민하시길래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이거 갖고 가셔야 된다. 갖고 계시게 되면 20-30%는 충분히 1년 안에 오릅니다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했는데 굉장히 가격대가 급격히 오르고 올랐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 자체 팔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팔으셔버려야 된다. 다른 쪽으로 팔으시고 이 자체를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런 지역입니까?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해 주세요.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행주상권역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시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정치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대곡 역세권 개발이 지금 움직인다고 했는데 지금 시자금이 좀 없어서 못 움직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금을 엄청 움직이고 인허가 부분을 엄청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들 물갈이가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막대한 인허가 부분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이쪽으로 일산으로 지금 지역구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쪽 시장 같은 경우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 정도만 정리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예, 덕분에 제가 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 이게 정치적인 것까지 여쭤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주변에 3기 신도시의 영향은 없을까요? 그쪽 시장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요? 오히려 지금 그 안쪽에 청릉지구 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주거지를 어떤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어떤 서비스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호재 중에 철길 놔지는 이런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일단 고속도로, 순환도로 개념의 도로 개념의 교통 호재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꼭 보유하시는 걸로 좀 개인적인 욕심도 좀 나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도하는 그 자체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매도해버리자.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렇게 성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또 세미나 참석하시면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거든요.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전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는 세 군데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지역 가볼 건데요. 7월 15일 월요일에 만나볼게요. 시간은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소는 인천 엔타스 파티 앤 웨딩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화요일인 대구는 7월 16일입니다. 역시 1시 30분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로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여의도로 가볼게요. 7월 18일 목요일에는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찾아가시면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